네, 식사는 점심시간에 맛있게 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아직까지 제가 뭐 살아가지고 강의실이 좀 협소합니다. 근데 마음은 밝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 밝고 일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 오전에 원예 강의했는데 과수를 오후에는 원예 쪽에 강의를 할 건데 오늘 강의는 1월 1일이기 때문에 황금어농법 대표가 오기 전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기 전에 준비한 게 뭐겠습니까? 여태까지 한 번 안 한 걸 이번에 했겠죠. 질문하지 말고 두라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색다른 걸 내놓겠죠. 색다른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내놓는 그 강의를 하나 준비했고 오늘이 2026년 1월 24일 오후 황금알 농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보면 식물을 재배하는 게 거의 맞나요? 네. 그러면 얘가 우리한테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얘한테 많이 줘야 돼요? 우리가 많이 줘요. 우리가 많이 줘야 돼. 맞습니다. 나라는 사람과 식물과의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식물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거래예요. 식물하고 나하고 거래해서 결과 뭐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팔아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뭐 돈을 얻다 해도 곡식을 얻겠죠. 그럼 나하고 식물하고 거래를 하는 게 지금부터 거래를 한번 해보자. 자, 여기 계신 분들 1950년도에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년도에 60년도에 태어난 분 60년도 이전에 여기까지만 손 들고 계셔야 되지만 왜 이런 말 하냐면 자 1960년 말까지 그러면 69년까지 그때 농약하는 거 글자가 잘 없었을 거예요. 뭐 촌에서 뭐 호롱불 기름값도 아까운 판국이 무슨 농약을 알아. 농약 몰라도 농사 잘 됐어. 이때는 왜 잘 됐느냐, 그 시절에는 우리가 최근에 아는 게 뭐죠? 사과가 도망을 강원도까지 가버렸죠.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럼 1969년도까지는 어떻게 돼? 아침에 세수하고 방에 들어가려고 문고리 잡으면 짠득 달라붙어. 손가락 달라붙어. 그리고 여름에도 지금처럼 더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카나다 여름에도 저 높은 산에 눈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농사를 지어요. 이런 나라나 우리나라 여름이나 과거에는 비슷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과거에는 우리가 여름 온도가 낮았고 7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말했냐, 대구의 온도가 32도 올라갔다가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러면서 32도 그게 무엇이라고 요새는 그 말도 하지만 그 온 동네에서 32도 넘고 35도 37도 올라갔다 그래요. 32도만 올라갔다 그때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러면 와 덥다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 이전에는 뭐예요? 새벽에 이슬이 많이 왔다. 요거 한 가지. 그러면 이 이전 단계에서 식물의 균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나락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 이삭보다 이파리 더 색깔 노랗죠? 옛날에 나락 놓은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래요. 요즘 텔레비 가을 곡식 그들 때문에 벌거지기하죠. 콤바인 찾아가면 옛날 같으면 옛날에는 콤바인 찾아 노란 게 있었어요. 지금 최근 들어 어떻게 돼요? 더 노란 게 없죠. 왜?
태백 이슬이 없는 날짜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 추운 나라에 여름이 왔을 때 이 나라에는 새벽에 초저녁부터 이슬을 와버려요. 초저녁부터. 초저녁부터 이슬 온 날에 무슨 농약을 쳐 벌레도 없고 균도 없고, 초저녁에 이슬이 오는 것들은 이파리가 이슬이 오면 나비가 알을 안 까. 나비가 알을 까도 부화가 안 돼. 벌레가 귀에 들어오면 귀 다니다가 몸에 대면 저체온적으로 성장을 못해. 그럼 응애라든지 이런 게 말도 안 되죠. 1960년대 응애 없습니다. 뭐 응애가 있어? 추석. 성장을 못하죠. 그 공기에 사는, 공기가 되면서 자연 환경이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그 변화가 뭐냐? 밤 이슬이 없어요. 새벽 이슬이 아니까. 밤과 새벽에 이슬이 없어졌다.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춤과 균을 방어할 때, 없앨 때 어떤 행동을, 모션을 취해야 되냐? 물을 뿌려야 된다. 맹물 시기. 밤 8시, 10시, 12시, 2시, 4시, 5시. 요거는 함양에 있는 우리 김종선 맹장이 사과 홍로에 뿌린 시간입니다. 물 뿌린 시간. 김종선 맹장님은 3년 동안 사과 잎 테두리 맺은 물방울을 SS기를 씻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누구를 택해가지고 황금을 놓고 대표 기술을 가르쳐야 되냐? 그죠? 이 테두리에 여기서 자기가 먹고 토해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늑한 단백질에 병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는데, 이 일어난다고 해서 새벽마다 물을 뿌리는 사람 누가 있냐고. 결과가 나왔을 때 아주 나타나잖아요. 사과밭에 미세살수장기 있잖아요. 그 맹장님이 맹물 시배약에서 전에 설치한 게 있어요. 홍로 900병. 그래서 저녁 요때 뿌리기 시작한 게 작년도 6월 20일. 작년도 6월 20일부터 사과 잎 테두리에 맺은 물방울과 안에 물을 뿌린 시간. 이것만 뿌리느냐? 비 오는 날 하루 종일 틀어놔버려. 비 오는 날. 왜 틀어놨겠습니까? 비 오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이? 여백이 나오면 손해져 내야만. 그래서 물을 뿌렸을 때 6월 20일부터 뿌린 홍로 사과 900평 사과 성모 해마다 탄저병이 와요. 벌레 먹은 것도 있어. 약을 아무리 열심히 쳐도. 작년에도 그 마을에 탄저병과 벌레 먹은 게 많아요. 수수 사과. 그런데 우리 맹장인 사과밭에서 병드는 게 몇 폭이나? 2폭이. 물 작게 날아간 2포기에서 한 나무 탄저병 4개, 4개, 8개. 벌레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죠? 요게 맹물에 대한 결론입니다. 네, 아마 올해는 야심차게 준비한 분들 많아요. 황금을 얹고 대표이 강의를 하고 나서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밀양 수산에 있는 우리 그 김건수 맹장님이 딸기 모종에 낮에 1시간에 15초씩 하루에 10번 이상 뿌린 적이 있어요. 춤과 균이 하나도 없어요. 의사들이 뭐 시키던가요? 손실을 해요. 의사들이 뭐 시키는 손실을. 그 손에는 균이 이동하는데, 그건 우리는 몸에 균이 감염이 될 수도 있다 하는데, 식물은 균이 종류가 달라요. 이것들은 탄저병을 여기 얹어놓으면 탄저병 하느냐? 절대 안 합니다. 고추 탄저병에다 갖다 붙여놓으면 탄저병 안 합니다. 고추나무가 탄저병이 황금을 놓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쪽까지, 요쪽 보기는 탄저병하고 요건 탄저병 안에 가게 붙어 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나무는 비료가 작아 이식감이 여백을 맺고 이 나무는 이식감 높으니까 여백을 안 맺는 거예요. 탄저병이 한 나무 있고 저쪽에 한 나무 있고 나무가 폭에 있어도 병을 안 해요. 이렇게 이파리 물방울 요걸 요리더니 요걸 요리더니 뒤끝들이니. 그래서 이파리가 뱉어낸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밤 이슬에 의해서 실컷 뿌는 밤 이슬에. 밤 이슬을 실컷 뿌는구나. 우리가 풀로 물을 뿌려가지고 미세살수액을 실컷 뿌는 건 두 개 다르게 뭐가 있네. 똑같죠? 그러면 물이 이파리에 묻으면 물이 흔들리죠? 떨어지면 퉁퉁 치고 거기 있던 곤충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털이 그럼 기어다녀야 되죠? 몸에 물이 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체온증이. 나비들은 저녁에 알을 깝니다. 이 팔에 물 묻은 나무 나비가 알을 안 까. 부화가 안 되는 줄 알거든. 그건 나비 DNA. 이 팔이 물 묻은데 나비가 알 까면 알이 부화가 안 돼버려요. 날개가 졌는데 나비가 또 안 날아다녀. 비 조금 오면 목이 있는가요? 없죠. 바람 조금 불면 목이 없죠. 왜? 이거는 자기가 행동을 해서 치고 나가고 안 하니까 일단 지가 숨어 있어요. 나게 잡고. 모기도 선풍기 틀어놓으면 바람한테 밀리니까 안 하죠. 사람 냄새가 나도 잘 안 와요. 그러면 저녁에 비만 조금 오면 목이 한 마디 더 쏠려. 왜? 날개 뒤지면 물에 치백기가 지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파리 밑에 딱딱 붙어있어요. 그래, 충이 알이 부화가 안 되는 거 많이 보시죠? 여름에 비 오고 난 뒤에 이파리 밑에 알이 소복인데 사사 문제를 보니까 하나도 알이 안 까지고 그냥 있는 거 있죠? 죽은 거. 죽어버렸어. 그래. 알이 부화가 되면 뚜껑이 딱딱 열리죠? 근데 비 오고 뒤에 가보면 그 알은 있는데 가을까지 그건 부화가 안 돼. 온도값이 낮았어. 계란이 21일 만에 부화되죠. 근데 비가 많이 오는 해 우리 산에 있는데 우리 가수원에 다니다가 새집에 샤알 까는 거 쓰갈들이 많이 보시죠? 부화가 안 되면 새는 이렇게 보호해도 비가 올 때 그 새알이 온도가 낮아서 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늦게도 부화가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게 많아요. 비가 오면 애는. 그런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꽁알 깔았을 때 꽁알이 부화 안 된 거 많이 보시죠? 어떤 애는 보면 가문 애는 꽁알 깐 데 하나도 없이 싹 닦아졌죠. 어떤 애는 보면 꽁알 부화가 안 되고 몇 개 남아있죠. 썩아들이. 예, 그런 것처럼 온도 설정이 안 맞으면 동물과 식물, 곤충 이 관계는 온도 값에서 행동이 패턴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을 재배하는데 이 식물이 먹고 사는데 온도 값이 있어요. 질소가 7도. 그 다음에 인산이 16도예요. 그러면 16도, 17도 같으면 체저가 중요합니까? 처음에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중요하냐? 한 개라도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제주도 밀강 같은 경우는 온도 값을 올리라 그랬어요. 하우스에. 온도 값을 낮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밀감이 대사장이 안 돼요. 껍데기 부풀어. 그런 걸 갖다가 제주도에는 기술을 가르치고 강원도에 감자밭에 비료 주라 그러고 병 없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요 작용에 대한 거와 우리가 영향을 줬을 때 작용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백이 이슬이 와서 씻어내는 거와 자기 스스로 뱉어낸 여백 어떻게 발생한 원인을 또 들어갑니다. 원인은 여백의 발생 원인. 이게 발생. 여백의 발생 원인은 입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 당분. 뿌리에서 신분의 밥, 질소.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잎으로 가져와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입속에다가 당분을 저장하죠. 그 당분을 저장한 이 관계에서
이 시값이 1.2 이상일 때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값이 1.2. 그래서 여름에 이 시값이 최고 맥시멈이 1.8에서 1.5 정도의 비를 살짝 주니까 병이 없다는 거예요. 1.5에서 비료를 조금 주고 조금 주니까 질병 없이 재배되더라. 배추, 감자, 참깨 이런 거죠. 참깨 요소비료 참 많이 주면 참깨가 참 잘 됩니다. 참깨가 요소비료 주면 다 죽는다 생각하죠. 그럼 이 식감 낮았어요. 근데 참깨 왜 죽었느냐? 참깨 요놈이 입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 안 맞으면 여백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가 끝이하게 여백이 잘 묻어요. 우리 토양이. 그리고 줄기도 잘 묻어요. 털이 있어가지고. 참깨 잘 크다고 요만히 크다고 시커멓게 맞아 죽는 것이죠. 그럼 요만할 때 쬐끄만 할 때 병 오락만 할 때 요때 참깨밭에다가 100평당 요소 10kg에서 20kg 갖다 뿌리면 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요소 주면 병은 많이 한다 했는데 어떻게 요소 주면 병이 더 없다는 거예요. 입속에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기공을 닫고 난 뒤에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이 들어가요. 그 이상되면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뱉어내는 여기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농도에 따라서 병의 빈도가 달라집니다. 이 빈도가. 그래서 시끌 거냐 비료를 많이 줄 거냐 이거죠. 채소류에는. 그 고추는 비료만 많이 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주면 이게 쪼그러들어버려요. 비료가 적으면 어떻게 키가 커요? 비료가 너무 많으면 달아붙어서 못 커요. 이 관계. 비료를 많이 주면 작아서 짜버리고 죽어요.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커 이상한 일에 죽어요. 그리고 이 여백이 학원이 와서 옆꿀이 마르면 여기 마르면 가령 청고병이라 그러면 풀을 청고병, 시작하는 청고병 이름하고 뜻하고 안 맞아요. 이 용어하고. 근데 뿌리가 주면 또 역병 그러죠. 이 원인이 누구야? 여기 매주 문방울 타고 내려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과거에는 고추 심어놓고 그만 클 때까지 뭐 딸 때까지 병이 없어요. 왜? 과거에는 새벽 이슬이 많았어요. 밤 이슬이. 그 밤에 이슬이, 밤 이슬, 새벽 이슬이 많으니까 벌레도 내려왔어요. 고추가. 지금에 와서 이제 밤낮 일구차 편차가 없어진 거죠. 같아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식물은 기공을 닫아서 뿌리 양수분이 잎에 못 들어가면 튀어나와야 되고 이슬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생긴 병들이 사과가 대구에서 출발해가 강원도까지 도망을 가도 이제 안 돼가 병하잖아요. 강원도까지 가도 이제 저 북한 백두산 밑에 도망가야 돼. 그러면 사과 농약 안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과 농약 안 치려고 저 백두산까지 가면 힘이 되게 들겠죠. 그럼 우리 집 앞에 있는 사과나무에다가 물 뿌리는 장치를 물을 뿌리고는 병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는 토양과 재배 환경을 어떻게 바꾸지는 그 차이거든요. 질병 하나를 또 떼내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이 수월해야 되겠죠. 질병 하나를 이제 떼내 춤과 균을 떼내버리자. 분리시키자. 그럼 1년에 사과농사인데 다밭 1000평을 사과농사 짓는 분 계세요? 배가선 1년에 1000평 농사 짓는 농약도 얼마 들어갑니까? 봄부터 가까이 많이 들어갔죠. 계산하니까. 몇 평 농사 지어요? 한 500평이야. 500평 1년 농약값 얼마 들어갑니까? 계산 안 해보니까 많이 들어갔죠. 대충 잡아서 축 쳐가지고 한 50만 들어가면 100만 들어가면 50만 원. 50만이야. 50만 들어가면 다 됩니까? 나무 치는 거 농약. 예.
예, 1000평이면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500평에 예, 그 50만 원이면 1000평이 100만 들어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도 길배 넘는가요? 어떤 병이 있습니까? 감나무 밭에는 각기벌레도 있고 예. 내 밭에는 뭐 2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지. 이부터 예. 1000평을 우리가 하루 저녁에 농약을 안 치고 1000평에다가 우리가 그 풀로로 가지고 물을 6번 뿌리면 10분씩 뿌리도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죠? 1시간. 그러면 한 달 내 뿌리면 어떻게 돼요? 30시간밖에 안 돼요. 잠시. 30일. 1시간이니까 30, 하루에 1시간이면 30시간, 맞죠? 맞아요. 예. 30시간에 우리가 전기세 놓으면 전기 얼마 들겠냐면 하루 반 정도 들이죠. 수중보다 하루 반 돌리가 돈 얼마 안 되죠? 만원 안 되죠? 5천원 되면? 5천원 안 되죠? 5천원짜리 예. 한 1, 2천원 한, 뭐, 2, 3천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2, 3천원으로 방대할 수 있다. 이건 한꺼번에 뭐 대표가 이야기해서 그러지. 이게 조금 우선해서 알았으면 위에 어른들이 알았으면 이거 난리 나겠죠.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그죠? 이름하고 결과하고 다른 이름을 많이 붙여놨어요. 이름하고 원인하고 결과하고 더 다른 거. 네, 여기. 배 가지가 여름일이 말라졌단 말이에요. 혈순이 나면서 여백이 맺었거든요. 그러면 이건 배가 고파서 눈물 맺은 거냐, 새벽이 있어도 없어서 그런 거냐, 뭐 원인을 정해야 되냐, 이름은. 성해야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이름. 그러면 얘는 여백이 흘러서 타고 내려서 일어난데, 그럼 자기가 뱉어낸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질소를 소화시키는 아미노산 단백질. 그러면 요걸 잡아갖고 농약을 칠 거냐, 시술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풀로 물을 뿌릴 때 선택이죠. 그 저녁에 물 뿌릴 해가 없어요. 그 요거 한 개만 잡히냐. 두 가지를 대표는 뭐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일찍 뿌린 거는 저녁에 뿌린 것들은 뭐지? 충이 없어져. 요거들은. 요거는 충이 없어져. 새벽에 뿌린 건 병균에 먹이가 없어요. 균이 비동작균에 한해서 정해진 거예요. 비동작균. 그러면 고추나무가 이렇게 겹쳐 있어도 요놈은 걸리고 요놈은 안 걸린단 말은 그 균에 먹이를 주고 안 주고 그 차이. 배추 이것도 무릎병도 이파리 한 개 밑에는 와 있고 한 개 밑에 안 와 있어요. 왜? 물방울 떨어지고 타고 내려가고 그 차이. 배추 무릎병도 반쪽만 온 거 보시죠. 반쪽만 오고 폭삭 뜨고 반은 안 와요. 왜? 여백이 타고 내려가 이쪽으로 많이 모인 거예요. 어떤 놈은 어떻게 돼? 여백이 많이 타고 뿌리가 홀랑 녹아 죽어버려. 뿌리가 죽기도 하고 위에 죽기도 하고. 그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배추에 혹병균이 있으면, 혹병균이 있으면 여백이 타고 내려가면 뿌리 혹병이 제일 먼저 없어. 그럼 뿌리 혹병은 약을 칠 거냐 말 거냐? 황금을 하면 그래서 약을 안 쳐버리죠. 약값보다 더 술한 방법 선택이 있죠. 요 놈을 갖다가 육묘 키울 때부터 거리냐 칼을 쓸 때 설탕을 좀 넣어가지고 잎에 탄수화물 농도 늘리면 여백이 안 맺고 아침에 일찍 씻어뿌면 돼. 새벽에 물방울 싹 씻어뿌면 여백을 씻어뿌리면 병했다는 거죠. 그 균이 맞아요. 강원도에 감자 더덩이병이 있어요. 이파리에서 물 떨어져갖고 여백 속에 들은 아미노산 단백질이 더덩이병을 만든 거지. 감자 더덩이병 국물만 잘 나가는 거 없어요. 그거.
국만 짧으면 돼. 약간 두두마리 덮어가지고 국만. 그럼 물감으로 내려가 못 내려가면 끝나거든요. 여백이. 지금 복숭아의 그 대극천 쬐끄만한 게 많이 열려가지고 당도도 있고 잘 팔리다가 최근에 먹은 탄저병이 왕창 오죠. 그죠? 그거 뭐예요? 비 오고 난 뒤에 왔죠? 그 비 오고 난 뒤에 새벽 이슬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새벽 이슬. 그럼 우리는 대극천에다가 맨날 약을 뿌릴 거냐? 꿀을 않게 물을 뿌릴 거냐? 선택에 물 뿌릴 수도 있겠거든. 하나도 없어. 새벽에 물만 뿌리면 되니까. 또 복숭아는 일찍 따는 것들은 매실, 앵두, 자두 빨리 따고 복숭아 빨리 따는 것들은 충 별로 없어요. 그죠? 충 묻기 전에 다 따버려요. 충이 나비가 고화대가 똑같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넘어갈 때까지 우리 그 복숭아 끝나버리니까 폐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정도는 새벽에 여기만 물 뿌리면 되죠. 4시, 5시. 그 약기구로 약을 뿌리는 거나 이파리 여백을 씹어버리는 두 개통이. 복숭아나무들이 8, 9월달에 폐축을 부는 게 있어요. 왜? 여백이 온몸에 흘러내려가지고 진물이 나오거나 수진병 아니면 갑자기 폐축을 부려요. 그게 과습이 되어서 죽은 게 아니고 피부 전체에 여백이 묻어서 균이 활성화되어 껍질을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폐축.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게 이런 질병들의 식물들이나 균들. 그리고 우리가 흰가루병 있죠. 이것도 여백이. 그래서 요거는 흰가루병은 뭐한테 제일 잘 죽고 치료가 잘 되냐면 설탕. 지상부에서 설탕. 여기 흰가루병은 그 식물체의 식물체의 뿌리에 요소비를 충분히 주면 흰가루병 자체가 생기잖아요. 흰가루병 자체는. 왜? 이 식값이 낮아서 생긴 병이니까. 그래서 수박이나 참외, 오이, 애호박 요것들 흰가루병 치료는 뭘 하느냐? 골드뿌리 100평에 1리터에 요소 3 내지 7kg 반주. 그리고 영면십이 그린의 칼라를 60cc에 설탕 120g 더 넣어도 돼. 이래 살펴보고 요거 줘버리면 한 방에 흰가루병 땡 쳐버려. 흰가루병은 탄수화물 공급시키가 여백을 안 맺게 하고 잎을 두껍게 만들고 흰가루병 자체는 설탕한테 맞으면 잘 죽어요. 잘 죽어요. 흰가루병은 설탕한테 잘 죽어. 그럼 이 식값을 기본 이 식값 1.5 이상 올려야만 모든 작물은 장이 없어요. 그럼 여름에는 1.8이 맥시말이고 여름에는 1.8이 맥시말이라. 겨울에는 2.7이거든요. 그 계절의 이 식값을 또 개발하고 보태는 합산식이라는 거죠. 봄에 감자 심을 분들 봄 감자 심을 때 우리는 뭘 줍니까? 대비, 복합비료, 요소비료. 여기 살살 안 들어. 여기 살살 가면 안 돼. 감자는 다비성이자 저온성에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 얼으면 죽어, 저게. 얼음에 죽는데 그래도 올라오자마자 뿌리가 강하게 잘 먹어요. 그러나 생강이나 고추 같은 거는 늦게 많이 먹어요. 컸을 때, 성체가 됐을 때 먹는 속도가 빨라요.
컸을 때는 어떤 작물들 거의 대다수 하루에 요소를 100평 1kg 먹어요. 1kg 정도 먹어요.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적게 주면 적게 먹어요. 왜 이 비하도 적게 먹겠죠.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감자는 기본으로 심을 때 우리는 고추를 심을 때는 100평 기준에 요소 한 포에 그 완여성을 한 포를 넣으면 좋아. 100평이다. 근데 요것들은 고추나 채소나 거의 같아져요. 이 기본이니까. 여기에 엽채류의 기본형이 뭐가 다르냐? 여기에서 달라지는 것은 정기에 심는 마늘, 양파. 겨울 시즌에 가을에. 그 온도가 안 낮기 때문에 고기 비료 넣으라고 감자가 일찍 심어가 일찍 많이 먹어요. 감자가 순내미는 뿌리가 20년씩 뻗어 있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자를 심을 때는 요소 두 개의 완효성을 2% 정도 되면 좋아요. 그 밭가리는 깊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 또 차이가 나겠지. 깊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요래 있는 형이 다르죠. 그 다음에 추비는 성장에 따라서 계속 이 시간 맞춰야 돼요. 강원도 서춘천에 가고 감자 강의할 때 요것 때문에 욕 태우거든요. 100평당 우리가 평당 감자를 몇 킬로 캡니까? 10kg 저쪽밖에 못해요.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평당 25kg 캐는 감자 농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입이 길걸려. 조금 있다가 비로 이야기 나오고 100평당 요소 한 포였고 21-2포였고 완성 2포였고 5포였고 있다. 요즘 감자 같은 가서 강원도 서춘천에 가서 이시 측정해 보면 많이 나와요. 이시값이 2점대 이상 나오는 정도까지 많아요. 근데 0.3에서 1.1까지 나오는 집은 감자가 자꾸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여백 때문에. 여백이 발생 원인이 됩니다. 그 이시값이 뭐예요? 1.1 이하라 그랬죠. 그럼 1.2 이상 되면 거의 병이 없어요. 근데 감자밭에 가보면 강원도 서춘천에 비 오고 난 뒤에 가보면 발자국 꼭꼭 찢겨있어. 왜? 비로 했다 소리예요. 골비를. 그럼 감자밭에 추비 계속해야 되네. 고추밭에 추비 계속해야 돼. 마늘밭에 추비 계속해야 돼. 배추밭에 추비 계속해야 돼. 언제? 이 시가 1.5대 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줘야 돼. 그래야만 이 질병 없이 캐는데 감자가 벌레 많이 안 먹죠? 그러면 살충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고 비로만 잘 맞추고 연면식이 하면 살충제, 살균제 안 뿌려도 잘 돼. 감자. 여병이 안 나오면 녹균병, 역병 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발견하는 건 뭐예요? 감자밭에 이시값 낮은 건 병이 발견하죠. 고추밭에 뭐예요? 이시값이 낮은 건 병을 하죠. 이시값 높아가 잘못되죠. 그건 뭐예요? 저는 농약을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농약 회사도 아니고. 환경농 같은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의 고추를 재배하거나 감자를 재배하거나 기타 우리가 채소나 과수를 재배했을 때 원인 결과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충이냐 균이냐. 강원도에 재배하는 여름에 고랭지 배추 뭐 때문에? 비가 와서 가물어가 죽는 것보다는 무름병으로 죽는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농약을 짠뜩 쳐요. 거기는 어떻게 지냐? 약 치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행해서. 배추가 요 손바닥만 하면 팔아요. 장사가 사. 자, 밭이 사죠. 그 다음에 내 거야. 내가 관리해야 돼.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작업해야죠. 그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팩 주고 보면 끝이에요. 내도 돈 못 받아, 팔아먹어도. 그죠? 배추가 죽고 없는데 뭐 자금을 쳐. 그래서 중도금을 많이 내라고 난리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충이 뜯어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균이 무름병이 왔다는 거예요. 무름병이 온나 전부 배추들은 거의 대다수 하엽이 노화가 돼요. 누렇게.
입 두께 아래께 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비료를 적게 해줘서 이식값이 낮다는 거예요. 여백이 많이 넣어요. 그래서 배추에 무름병에 살균제를 안 써도 되는 방법은 이식값 1.5잖아요. 요게 간단한 방법이죠. 감자에 살균제나 살충제가 거의 안 해도 괜찮아요. 단 조건은 연면 시비할 때 그린의 칼을 쓸 때 설탕을 좀 넣어가 써라. 그때 온도도 낮고 그럴 때 물 500리터에 이때 연면 시비할 때 봄이나 여름에 다르거든. 이거는 봄으로 보고 그린이나 칼라는 물 500에는 1.5리터 그 다음에 설탕 3kg 온도가 낮다는 거죠. 여름에는 좀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여름엔 1리터에 3kg를 씁니다. 1리터. 그럼 바뀐 게 뭐예요? 그린이나 칼라가 양이 적은 거죠. 한 가지 있어야 돼. 그래서 설탕은 좀 많아도 농도가 높아도 피해가 잘 안 일어나요. 고추밭도 비 오기 전날 비료가 좀 부족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설탕이 제일 필요해요. 이 두께가 얇으면 비 오고 난 다음에 여백이 맨다는 거예요. 여백이. 근데 여백이 매냐면 밤낮 온도 편차가 나면 되는데 밤낮 온도 편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백만 남아있죠.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암이나 단백질은 비약분이 활성화되는 물질이. 근데 균은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곰탕 먹다가 냉장고에는 안 씁습니다. 여름에 콩국수 먹다가 콩국 먹다가 숟가락질 하다가도 냉장고에 안 사갑니다. 온도 값이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식탁에 꺼내줘 보세요.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씹으리. 그렇기 때문에 균이라는 거는 온도하고도 비례하기도 하고 10월달 되면 배추밭에 무름병 없습니다. 이슬이 많이 오니까 10월달 되면. 그럼 4월달 되면 병이 또 없다는 거죠. 온도 낮으니까. 그럼 우리가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 이렇게 보면 계절의 축이 어떻게 되냐면 1월에서 7월 15일. 그러면 10월 15일에서 4월 15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0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죠. 그러면 온도값이 낮아서 병이 없어요. 노지에서 온도값이 낮아가지고. 온도값이 낮아서 이 상단에는 여기에는 이 부분에는 균이 발당 잘못해요. 균이. 온도가 낮거든요. 여백이 있어도 냉장고 옆부분 우리가 곰탕을 먹다가도 여름에 식탁에 두면 사을 건데 실 건데 냉장고에 어떻게 돼요? 곰탕이 안 쉬죠.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나 10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는 노지에서는 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제주도는 이거보다 따지겠죠. 제주도는 병이 일어나죠. 마늘 무릎병 같은 게 일어나죠. 저온성 곰팡이들 일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요 아래쪽이 문제예요. 그러면 4월 15일부터 10월 15일 내외가 우리는 병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기준값을 찾아요. 그럼 우리가 요 시기에 이 식값으로서 균을 막을 수 있느냐? 이 식값이 너무 올리면 어떻게 과일이 또 열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바로바로 수확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을에 익어야 되는 것들, 사과라든지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반기에 비로 이 시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한 번에 울컥 크거든요. 울컥 자랄 때 열매가 생겨요. 그러나 요 울컥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은 요 이시각시. 온도가 내려갈 때 이시각시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여백이 식기는 있을 점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새벽이 있으라고. 그래서 이 모든 걸 평정하는 건 뭐예요? 밤이슬과 새벽이슬이에요. 밤이슬은 충도 성장을 못 시키고 이사가게 만들고 균도 균을 먹이를 없애버리고 식탁 위에 곰탕이 없으면 쉽게 없잖아요. 식탁에 곰탕이 있어서 균이 활성화돼요. 그 균은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일부 없어가지고 우리가 화상병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과나무를 그렇게 끌어다 묻었잖아요. 땅 밑에다가 수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균 하나 잡아갖고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나요? 올해 봄배추 농약 안 칠 사람 있나요, 강원들? 사과밭에 오늘 게 농약 안 칠 사람 있나요? 단감밭에 농약 안 칠 사람 있나요?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서서히 갑니다. 서서히 간다는 거예요. 비가 왔다고 해서 저수지물이 빠득 차나요? 몇 번이나 저수지물이 차져요. 그거 마찬가지로 기술이 아무리 좋은 게 개발돼도 그 기술이 보급돼 가지고 대중화되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이 갑니다. 대중화되면.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얼마만큼 정확도가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에 보급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든지 마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마늘 가격이. 마늘이. 그래서 마늘이라는 특정한 농산물들이 가격이 비슷한 게 있어요. 왜? 거기서 해도 공임이 같이 들기 때문에. 비료를 먹고 자란 거예요. 여기 보면. 이 비료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감자가 100평당 비료 한 포를 먹으면 얘들이 나오는 양이 감자가 평당 한 평에 200g의 비료를 먹으니까 3.5kg가 나와요. 3.5kg. 감자가. 올라가면 우리 집 과선 올라가고 3.5kg. 마늘은 나는 옆에 보고 죽는 평당 200g 비료를 먹으면 마늘은 1.5kg밖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마늘이 당불수가 30불씩 넘어요. 그 근처에 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마늘은 예. 1.5kg밖에 안 나와요. 양파는 8kg 나와요. 양파는 비료 100평당 200g짜리 요소로 훔치면 8kg 나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참깨가 비료를 몇 포를 먹어도 얼마나 나와요? 100kg 얼마나 나오죠? 키로도. 왜 그렇습니까? 기름 성분으로 생산하는 거와 당으로 생산하는 거와 그 안에 곡식에 들어있는 수량은 각각 다르게 비료량하고. 그래서 이런 감자는 전분을 만들고 있고, 감자는 전분을 만드는데 평당 200g의 약 비료를 먹었을 때 3.5kg. 그게 감자밭에 밑비료, up비료 100평당 한 포 한 포 두 포이면 어떻게 10kg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잘해도 10kg 거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밑비료를 두 개를 엮고 두 개 엮고 네 포를 였단 말이에요. 감자에 이게 요소 두 개, 완성 두 개. 그럼 이미 네 개죠. 네 개면 어떻게 돼요? 3kg라는 것은 이미 3, 4, 10, 12kg.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또 2kg, 14kg 나오죠. 거기다가 추비를 갖다가
두 포를 해버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한 25kg 나와요. 그 강원도 서춘춘에 이제 최고 많이 캐는 사람이 팽당 25kg 캐고 있어.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지금 현실화해 난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약을 살포했던 주 내용은 병원균의 먹이체를 발생해서 온도값과 환경이 같아졌을 때 생기는 균의 먹이를 차단하는 거죠. 균의 먹이. 그러니 비동작균은 오로지 여백을 먹어야 산다. 여백을 씻어버리거나 이 씨값을 올려서 여백을 안 나오게 했을 때만이 배추의 무름병, 감자의 역병, 녹균병, 마늘의 뭐에 마늘이 이거 썩은병, 잎집 썩은병, 그 다음에 뿌리 흑색 썩은병, 무름병, 이게 다 균이. 뻥마늘이 뭐예요? 여백이 들어가서 균이 따라다니는 여백. 여백 속에 들어있는 아미한 단백질이 마늘 줄기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균들이 의해서 마늘이 야구방망이, 뻥마늘 뭐 사는 거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식값을 낮추라, 뒤로 주지 마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죠.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마늘 부분은 이제 최근에 분리수익을 할 건데 요번 시간에 보는 게 고추와 감자, 그리고 여기 어떤 걸 대입해도 같다. 왜 그러냐? 이게 10월 15일과 4월 15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월 15일 이전에는 균이 활동한 온도가 그래 잘 형성이 안 된다. 이슬이 많이 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10월 15일부터 4월 12일 15일까지 노지에서는 병균이 달았다는 거죠. 충은 별개입니다. 충은 균만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병원균을 앞으로 방지할 때 어떤 물질을 쓸 거냐 말 거냐 그런 거죠. 사과 농사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사과 다 가셨어요? 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총체적인 이 부분에서 질문할 분 있습니까? 여기에서 균, 충 전년도에 제일 피해 많이 본 게 뭡니까? 무름병 가는 채소 중에 무름병하고 벌레 사과가 나무에 달리면서 썩어갖고 있는 거. 사과야? 네. 그래서 사과가 달리가 썩었다는 건 여백이 사과 꼭지 쪽 떨어져. 여백이 사과가 여기 여백이 보이죠? 여기 붙여야 되죠. 그리고 여기도 붙여야 되죠. 여기 상단에 붙여야 되죠. 이거 비동작균은 이게 덩어리가 크게 썩어요. 그죠? 크게 썩어요. 근데 동작균이 날아왔다면 쬐끄만하게 날아오고 확산이 되거든요. 그거는 비동작균은 넓적하게 먹어요. 동작균은 이렇게 여기 들어. 날아와서 25도일 때 안개가 오락가락 낄 때 날아온 것들은 동작균. 그것들은 여기 앉으면 여기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게 되면 균이 이렇게 V자 식으로 돼요. 할 때는 V자에 쏙 들어가요. 그래서 부패병균은 이렇게 넓적해요. 사과 갈반이나 그런 병 있죠. 그 대표님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흰가루 병하고 그 하우스에 그 고추를 심어서 담배가루이라 합니까? 뭐 온실가루이라 합니까? 그거랑 같은 네. 겁니까? 다르죠. 아 틀려요. 온실 가루는 충이고, 날라다니는 충이고. 그렇죠. 아, 흰 가루는 균이. 그 균. 아, 흰 가루병은
역체류 뿌리에다가 요소 비료를 주는 방법이 나와있죠. 100평에 골드 뿌리 뿌리 1리터에 요소 3 내지 7kg 수박이 흰가루 같으면 반주하고 변면십에 물 한 마리에 그린 60cc에 설탕 100g을 넣고 볶시주면 흰가루 된다. 그 하우스 비료 부족으로 생긴 게 흰가루 된 근데 저 담배가 온실가루이라는 저것도 보니까 막 그 지가 뭐 이게 양이 많으니까 막 그 똥을 싸는데 막 시커멓게 그랬대 이 뒤에. 아, 그게 똥이 당분이 나오니까 예. 당분이 그 곰팡이 같은 거 그 당분이 이게 충동이니까 봐. 그 충이죠. 온실가루 단가리 그 작물이 있는 거 고추 고추에 하우스 안에 예 하우스 안에 그거 한번 생기면 계속 생기면 되죠. 봄에 이제 여름에 예 이게 실을 하는 건 물밖에 없어요. 이것들이 건조한 데는 참외 등불 밑에 여름에 겉도고도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어요. 맞아요. 성주 참외 아무리 약을 치도 안 돼요. 이거는 밑에 있죠. 약을 치면 밑에 그 가가지고 이걸 못 치게 해요. 그 온실 가루 약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성주 참외. 담배 가루, 온실 가루 엄청나게 차. 그리고도 뭐 비료가 부족해서 오는 경향이 많은가 그게? 아닙니다. 아니라 예. 그렇지. 그거하고 별 얘기해요. 비료가 많아가지고 먹을 게 많으면 더 잘 크게 되는. 왜냐면 잎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더 성장 속도가 빨라요.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그 물로서 씻는 밖에 안 되네 그러면. 그거 잡으려 하다가 하우스 홀라당 불에 태워놓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유황을 살포하고 호수 파이프하고 비닐로 녹아버린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를 이제 심기 전에 바닥 유막 코팅 유막 코팅이 물 20리터에 식용유 1 내지 2리터 통풍 100에서 200cc를 혼합해서 바닥에 살포하면 이것들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비닐이 깔기 전에 한 번 하고 비닐이 깔고 나서 하고 중간중간 이 약을 이렇게 이걸 살포해주면 얘들이 비닐에 딱딱 달라붙어 죽어요. 그 걷다 보니까 한 8월달 되니까 이거 엄청 막 네, 발전하더라고요. 그 전에 안 잡았으니까. 애초에 안 잡았으니까. 그리고 요 기름 냄새가 나면 얘들이 환경이 안 맞다고 도망가요. 환경이 안 맞다고. 그 춤은 자기가 먹어야 될 식물의 냄새를 맡고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강원도 옥수수밭에 옥수수가 이가 냄새 나면 멧돼지가 주인이 지키면 언제 들어가지 폭발을 다 먹고 없어. 가위가 멀쩡하거든. 야, 우리 옥수수 좀 따위서 좀 안에 할 거 없어. 언제 들어가지 안에 들어가서 다 먹겠어. 그러니까 옥수수 밭에다가 옥수수 좀 크고 나서는 바닥에 유막 코팅을 냈다 뺑글 해놓으면 돼지 한 밭에 나와. 고라니 멧돼지 안 오는 방법. 감사합니다. 네. 하우스 우리가 밭 산에 산다 아예 바깥쪽에 있잖아요. 식용유를 해도 되고 엔진오일 같은 거 있잖아요. 배우 같은 거 뭐 좀 더해서 그렇지 그 살펴도 괜찮아요. 그걸 원액을 뿌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오일 냄새 더 많이 나거든요. 그들 병에 2리터 병에 여기다가 자동차 폐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요 구멍 한 개 뚫어가 밭 가에 적는 거 지금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냄새가 나서 동물이나 곤충들이 좀 줄어듭니다. 근데 자동차 엔진오일 소량으로 이 흙에 묻어 이래 쓰면 영양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는 자동차 엔진오일 기어오일 있잖아요. 그 원재가 뭡니까? 동물이나 식물이잖아요. 그 땅 밑에 오래 있어 버리죠. 색깔이 까매지고 올라옵니다. 원유 자체가. 그 경운기 우리 트랙터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수리하면서 이 밑에 그 흙 묻은 거 기름 때 묻은 거 있잖아요. 그거 싹 긁어가지고 풀밭에 갖다 뿌리면 풀이 새까맣게
잘 커요. 그런 거 보시죠. 개운기 수리한다고 그거 뜯어냈던 흙에 기름 묻어있는 그걸 갖다가 풀밭에 일어나는 게 풀이 쉐크하고 되지 않고 그거 뭐예요? 그게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 자체의 단백질. 식용유나 콩기름은 그 기름이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농도가 진할 때는 식물이 죽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유막 코팅이나 기름 소독은 그 남도초는 신태수식을 개발해. 그거는 물 한 마리에 50cc나 100cc 정도 식용유. 그래서 퐁퐁 섞어 쓰는 방법. 그렇죠. 요게 이제 바닥에다가 좀 냄새를 풍기가 없애면 고추도 봄에 질병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추가 냄새 나면 나비가 봄에 와가지고 살자리를 찾아요. 올게 여기 대충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해가 오거든요. 그럼 우리 밭 언덕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럼 나비가 애벌레를 까버리잖아요. 애벌레는 도망가는 속도가 더뎌요. 애벌레는 나비는 냄새를 맡고 자기가 그 알을 깠을 때 그 살아갈 환경을 잘 설정하는데 애벌레는 환경을 설정해야 거기서 이동 속도가 더디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 자체가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요 부분 요 총체적인 황금알 농법에서 전년도에 식물균과 충을 완성시킨 내용을 나름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예획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 대표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씨를 마찰하는 거 아닙니까? 균을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맞추면 감자밭에는 제일 왔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사과나 단감이나 과수들에는 그 가을에 되면 너무 이 시각이 너무 되게 커져버려요. 그제 영양 이동이 많아질 때 그런 점이 같이 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고추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뚝이 있고 흙골에다가 이 씨 값을 맞추기 위해서 요소 뿌리면 되는데 요즘 이제 그 풀 안 나기 위해서 그 하는 그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폭이 한 뭐 1m 정도 넘는다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구멍구멍에다가 줄 수가 없고 고리도 뿌리도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고리 거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 고리 상당히 1m 한 20대는 예. 들어갑니다. 고래 주고 물 제품 다 들어갑니다. 고리도 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래돼 가지고 물 들어가도 다 들어가고 그 양파가 좀 뿌리가 약해요. 덩치는 커도 뿌리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근데 마늘 같은 건 뿌리가 확산되게 강해요. 마늘 뿌리 강합니다. 왜 마늘 뿌리가 강하냐면 마늘이 어떻게 돼요? 잎이 당부리수가 높거든요. 잎이 당부리수가 몸 자체에 당부리수가 많아요. 높아요. 그 뿌리가 많아요. 당부리수 높은 놈하고 낮은 놈은 또 달라요. 뿌리 개수가. 당부리수에 따라서 내려가는 양이 다르게 뿌리 양이 또 다르다. 그래서 마늘이나 양파는 뽑아나면 줄기에 있던 게 알로 내려와서 구가 더 커져요. 감자는 뽑아나면 이게 줄기에 붙으면 감자가 작아져요. 감자씨 빠지고 이파리 가는 거죠. 고구마를 뽑아나면 어떻게 돼요? 이파리 있는 게 고구마 들어와요.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소미를 댕길 때 가을에 고구마 캔데 그 줄기 내빼는데 가면 고구마 달리는데 고구마 안 시들죠. 감자는 빼놔보면 감자 시들 뿐이지. 감자는 감자 달린 걸 뽑아놓으면 감자가 시들 뿐고 고구마는 고구마 달린 걸 뽑아놓으면 고구마가 그냥 땡땡해. 줄기에 내서 계속 와요. 양파 마늘도 마찬가지고 그 식물이 보이 행동이 각각 다르다. 하여튼 요 부분은 식물과 나의 경제적 소득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대비됐을 때 우리가 이때 우리나라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질병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에 적용하고 있는 괜찮사 농약을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미 거의 국가기관에서 체계 매뉴얼로 수립되고 있잖아요. 체계 매뉴얼로. 방금은 어떻게 돼? 물 뿌리는 매뉴얼을 개발해가지고 소비자가 싫어하는 재배법.
우리 손주들한테 농약 챙겨주는 게 좋아요? 안 챙겨줘요? 물 뿌리는 게 좋아요? 물 뿌리면 좋죠. 그럼 소비자들 기분이 좋아요. 농약 안 친다 하는 제품이 값어치가 더 싸게 만들어요, 경제적으로. 그죠? 한 달에 1000평에 뭐 얼마 준다 그랬네요? 2,000원, 3,000원 준다 그랬죠? 그럼 한 달에 2,000원, 3,000원만 하면 사과에 농약으로 쓰는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 아주 경제적이죠. 그 우리 젊은 네분들 잘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시대에 인터넷 판매하거나 그 시장 경쟁이 있겠죠. 지금 오늘 강의 들어보면. 근데 우리가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걸 패턴을 잘 못 바꾸지만은 정보력이나 소통이 좀 느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나 휴대폰 만지는 속도가 빨라요. 우리는 안 보이는 거 침침한 거 그거 갖고 해가지고 안 하고 다른 걸 행동하지. 그래서 지금 세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서 나의 경제적 소득을 어떻게 목표치를 정할까요? 하여튼 요 부분 대표님, 좀 색다른 질문입니다만 예. 저는 지금 통영에서 망고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망고에도 아까 사과나 배나무처럼 이렇게 맹물 시비를 해도 괜찮은가 싶었어요. 예, 제주도에 밀감에 하우스에 있는 레드양에 우리 맹장님 3일에 한 번씩 물 뿌려요. 그럼 3일에 한 번씩 물 뿌리면 이틀이 여백을 맺어서 3일째 뿌리면 병이 없다. 3일에 한 번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도 균은 없습니다. 망고는 충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이 없는 레드향이나 이런 종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또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또 돈이 10원도 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망고에 초저녁에 그러면은 초저녁에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새벽에 물을 뿌려라. 여백을 씻어야 되니까. 아침에 4시나 5시. 여백을 씻어야 된다. 예, 요거 한 부분 단락시키고 이제는 질문을 받아서 강의하겠습니다.